우리 위원장 네. 웃었어요. 아니 너무 은근하게 저 후보 괜찮은데 이런 이게 참.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8월 6일 대구 전당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당 당원분들과 대구 시민분들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는 누구이며 어떠한 공약으로 선거에 출마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저희 대구시당 청년위원회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후보들 한 분 한 분과의 인터뷰를 통한 후보 검증 온라인 대담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니 공약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대동소이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하실지에 대한 실천력, 구체성, 실행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후보들의 공약은 당원, 시민분들께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드리는 질문은 질문지를 하루 전에 미리 보내서 답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당의 변화에 대한 후보들의 방향성을 조금 더 자세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위와 대학생위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 캠프에서 함께하는 청년이나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배제하고 후보마다 각각 다른 청년과 대학생이 후보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대담을 진행하려 합니다. 네, 오늘 대구시당 위원장 검증 온라인 대담회는 대구시당 청년위 소속 달성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김동훈, 네, 남구의회 의원이자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강민욱, 네,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이자 달성군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 강동엽 이렇게 3명의 후보님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권택흥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후보님 기조 발제를 간략히 2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대구민주당 당원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젊은 리더십, 기호 4번 권택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지금까지 3년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우리 선후배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분골쇄신의 각오로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선에서 석패를 했고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당내 공천 갈등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에는 84살의 고모님이 계십니다. 고모님을 찾아뵙고 시당위원장 출마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권 위원장, 내가 대구에서 민주당 당원이라고 공개를 하기도 어렵지만 40년을 민주당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서 내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당 선후배 당원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시는 우리 선후배들의 그 열정과 헌신은 전국 어디에 있는 당원들보다가 비교해도 더 뛰어납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변화의 갈망을 대구시당 지도부가 잘 받아안고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선후배 여러분들 앞에 대구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민주당이 선배들이 만들어왔던 그 역사적인 성과를 이어서 또 이제 우리 20대 30대 우리 후배들이 대구에서 정치적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대구민주당,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제 민주당에게도 우리 지역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대구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 공약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당세가 약한 지역인 대구에서 당원 확장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신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당원 확장의 구체적인 플랜과 로드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공약에 2만 대구민주당 당원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당원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 시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 확대에서 우리 당이 공천을 결정할 때 경선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러한 당의 공천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전광역시당의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당원들이 무려 4만 7천 명이 입당을 하셨어요. 2018년에 2만 3천 명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운 당원 확장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대전광역시당이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모든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분들을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당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신 거죠. 저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구 민주당의 2만 당원시를 열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구 민주당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 대구 민주당이 이제 우리 지역 대구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실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일상적인 대구 민주당의 정치 활동을 효능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당원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어쨌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내년이 바로 우리 당원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도 보고, 정말 중앙당과 함께 이야기해서 대구에서 출마하시는 총선 후보 공천은 경선을 기본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하게 2만 당원 시대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당원의 입장으로도 당원 확장, 당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확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당원 유지일 듯 그렇죠. 싶은데요. 네. 네. 최근 대구시당에 실망하여 탈당하는 상황도 많이 보입니다. 네네.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당원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SNS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의 대구시당은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네. 느껴집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내 소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대구시당의 주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당원 토론회, 당원 공청회를 일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구시당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과 또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원분들이 실제 대구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 거냐, 또 우리가 대구 민주당의 대구 비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당위원장이 되면 꼭 정책 당원대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떠한 집권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대구의 비전 어떻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을 꼭 만들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유튜브라든가 SNS와 관련된 소통 방식을 확장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대구시당에는 대구시당 유튜브 채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거의 당원들의 이제 그 참여도가 낮은 상태예요. 이 정책 발언들을 권리당원 발언대로 바꾸어서 우리 당원들 일상적으로 대구시당에 대한 건의사항, 또 당원들 간의 소통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대구시당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하고 연동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구시당의 주요 현안 문제 또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안내들 또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것들을 브리핑도 드리고 또 당원들의 앞에 말씀드렸던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는 이런 상방향 소통 체계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뭐 사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소통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지선 동안 무소속 후보를 도운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청년위원회는 징계까지는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탈당한 의원, 당원들의 복당 문제까지 벌써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법 이론에 보면 그 형사적 처벌이라는 게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해주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 형사적 처벌의 기능으로 같이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뭐 탈당하시고 무소속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당원들도 계셨는데 사실 당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만 보면 상당히 이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실체적인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당이 제공했는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 당원들이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원들을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징계를 하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 이 당내에서 발생된 문제는 웬만하면은 당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고소 고발을 탄 송사로 접근하면은 당 내부가 계속 긴장과 갈등의 연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당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천 갈등으로 빚어진 대구시당의 이러저러한 이제 이렇게 긴장감들을 해소하고 또 당원들이 함께 대구민주당의 약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분들 모두가 중앙당 요구사항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받아오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뭐 동진정책 혹은 취약지역 지원 뭐 이런 말로 비례대표 지역 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까지 취약지 이곳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대구 비례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대구 비례를 받아오겠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대구에서 비례 국회의원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의 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핵심은 바로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지난 총선 전에도 정계특위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 권역별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제 이러한 이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법 단계까지 갔다가 이게 무산이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지금 대구의 뭐 시당위원장 후보분들이나 당원들이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대구에서 우리가 누구라도 원내 진출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개혁시키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이 결정만 하면 충분하게 정계특위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힘을 모아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민주당의 정치 개혁, 특위와 정치 개혁 제도 개혁을 하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대구 지역 12개 지역위원장님들, 또 경북의 13개 지역위원장님들하고 함께 당대표로 당선되신 분, 또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과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고, 이거 수용되지 않으면 같이 국회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연내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후보님의 정치제도 개혁 공약을 통해 대구의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가져오게 된다고 가정을 한들, 사실 지금의 시당 분위기라면 그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과정에 또다시 분열과 잡음이 생길 거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청년위와 그렇죠. 대학생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당원과 시민이 함께 후보를 맞습니다. 선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네네네. 혹은 공개 오디션 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네네. 이는 사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비례대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우 중요한 이제 공약으로 지금 전체적인 이제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꼭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딱 되면 우리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같이 해서 정말 대구 시의원 비례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경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출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대구민주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대구민주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이것이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가장 큰 선출직 공직은 아마 시의원 비례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지역에서 시의원 비례 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당연하게 당원들과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으로 가서 흥행도 성공을 시키고, 또 후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유능한 대구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구에서의 가장 높은 시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 명이 저 정도 역할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한 5명, 10명을 만들어 보자. 그럼 대구 시의회가 훨씬 더 잘 바뀌겠네. 대구에 희망도 생기겠네. 이러한 생각을 주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비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시의원을 비례라는 그나마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구 민주당과 대구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더 역량을 키우고, 또 시의원을 선출 과정들도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한 경쟁을 통한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떳떳하게 시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시의원 비례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4년을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례대표와 선출에 대한 과정은 여기까지 듣고 네네. 이제 당원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들은 시당 정상화에 관해서입니다. 네네네. 먼저 시당의 상설위원회는 사실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무위 구성, 특히 위원장 선출에 있어 소위 확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사실 시당 사유화의 핵심이라는 네네네.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시당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모집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3년 활동하면서 우리 당원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거든요. 다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직자로서 안내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요구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국 5명의 지명직 상무위원과 14명의 상설 특위장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라는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질문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이제 5명의 지명직 상무위원들은 그냥 저하고 선거를 같이 하거나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뭐 친소 관계가 있는 분들을 거수기로 지명하는 것은 절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해당 행위에 가깝다라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대구시당에는 시당 당직자 티오가 5개가 있습니다. 250만 정도의 대구시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죠. 그럼 상무위원으로 오시는 지명직들로 오시는 분들이 일정 정도 당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대변인, 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필요한 인력들을 확인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지명직으로 선정을 해서 상무위원회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하고 똑같이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선출이 되셔야 되는데 사실 대구에서 보면 시당위원장 그리고 지방의원 그리고 14개 상설특위장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대구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구 시민들을 만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맡으시는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 주셔야 되죠. 그 저는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선발할 때 자격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최소한 자기가 본인이 신청하시는 위원회에 연관되어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최소한 이 정도는 신청 자격을 드리고 선발을 해야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구 사회에서 자기의 분야와 관련된 고민과 지역 사회의 연대와 교류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당 상무위원회를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후보님도 계시고 또 회의록 등을 공개하자는 게 당원들의 요구 사항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당원 당규상 시당 상무위원회 회의록은 비밀 유지로 비공개가 그렇죠.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당원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회의록 공개하자라는 말씀까지 하셨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회의록 공개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얼만큼 대구시당이 조직을 운영할 때 시당을 운영하면서 상무위원회나 또는 운영위원회 이러한 운영 과정을 당원들과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안건이라도 사전에 공유할 수 있고 또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결정사항을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대구시당에 대한 관심과 또는 대구시당 운영에 대한 해소가 충분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회의록 공개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상무위원인데 사실 상무위원회 가면은 의견들이 조금 나뉘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상무위원들이 오셔가지고 특정 현안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민주당의 전망이나 현안을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이렇게 자율성을 또 보장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상무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다만 왜 상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자는 말씀하시는지의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무위원회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또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일상적으로 당원들이 당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를 하시면 뭐 회의록을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충되는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당 상설위원회 관련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상설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실 시당 상설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가장 큰 이유는 절차의 문제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서라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나 특정위원회 외에는 사실 지원이 어렵고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에도 지원금조차 받기 힘들어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구시당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조금 클 거예요. 상무위원들도 대구시당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거의 못 받아요. 그 제가 꼭 시당위원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알고 싶다. 만약에 내가 알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뭐 한 20년을 그 예산도 짜고 또 집행도 하고 결산 보고도 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접근이 안 되니까 또 물어보고 이 위원회 활동을 얘가 최소한의 이제 회의 때 뭐 회의비라도 좀 주거나 또는 이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대구시당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엄청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14개 이제 상설위원회 활동을 시당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걸 통해야지 실제 위원회의 활성화도 또 일상적인 지역 정치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소신을 명확히 갖고 있고,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 대구시당의 예산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시당위원장이 되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더라도 추측한데 대구시당의 예산은 부족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래서 중앙당에 우리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만나 뵈어서 특히 대구는 전략지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집권을 하고자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 대한 당의 특별한 전략적인 방침이나 지원이 없으면은 저는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잡기는 참 무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중앙당이 대구나 경북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시당이나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다음 질문은 이제 시당 상무위원회만큼이나 중요한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입니다. 정당 내 자치 분권의 의미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권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 당의 17개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인사권을 시도당 위원장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희들이 어떠한 제도를 바꿀 때 이 제도의 필요성만큼이나 이 제도가 실제 우리 대구 민주당의 확장과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표를 받든 뭐 표를 뺏기든 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사무처장 인사권을 갖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울 건데, 근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시당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이 사무처장은 2년마다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제가 그 인사권 행사한 사무처장이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계속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한다 그러면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되었다는 이 차이 말고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사무처장하고의 성격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당 위원장이 또 지역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은 일면 100% 공감하는 말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시당 이제 사무처장이라는 이제 당직이 상당히 저희 대구 민주당에서는 중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높은 지위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대구시당 사무처장 좀 하려 그러면 그 정도의 준비와 역량을 가진 또 정무적 판단력과 정치를 가진 이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이게 이제 시당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타산 없이 그냥 자기하고 좀 뭐 친분 관계 있는 또 선거를 도와준 이런 사람들을 농공행상식으로 꽂아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인사권은 시당위원장이 가지는 지역 분권의 기능을 갖겠지만 실제 당의 내용을 놓고 보면 조금 뭐 능력이 부족한 처장이 와서 대구시당 활동이나 사업을 제대로 못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우려들도 저는 조금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 중앙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 대구에 실정을 너무 잘 알고 대구의 정책적인 고민들을 잘 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유능한 사무처장감이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대구에서 활동하도록 안 해주냐 이렇게 충분하게 대구시당 사무처장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런 분들이 인프라가 좀 만들어져 있을 때 중앙당에게 인사권을 시당으로 돌려서 우리 지역에 잘 준비되고 역량 있는 분을 활동을 당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좀 종합적인 좀 준비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중앙당하고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사실 저희가 중앙당에 항상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이제 한 개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전부터 요구해 왔고 저희 청년위원회 그리고 대학생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실천 전략에 만약 있다면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선을 출마하면서도 그랬고 또 지역위원장을 맡아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협력 의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하는 문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문제, 또 민주당이 뭐 100년 정당 전에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결국은 대구 경북에 대한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거는 그냥 대구에서 고생하시니까 힘내세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앙당이 당의 사활적인 문제로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설치 문제는 저는 형식적으로 분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 대구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대구를 이렇게 바꿔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당의 자기 내용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대구 민주당은 그러한 역량도 또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고민도 또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중한 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가시면 주민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국민의힘 일당 독점의 대구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 시민들이 그걸 듣고 표를 주냐고요.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올해 50대 이제 이렇게 이지만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자기 삶에 효능감 있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정서로 확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일당 독점을 끝냅시다. 이런 이야기는 80년대는 통했을지 몰라. 지금은 절대 안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구 민주당의 내부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대구 집권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또 대구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시민들에게 드릴 비전도 필요하겠죠. 대구 민주당식의 대구 비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문제는 분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민주당이 대구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과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내용을 당이 담보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핵심이고, 중앙당이 전략적으로 민주분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 뭐 중앙당이 죽어도 그거 못한다면 그러면 민주연구원 스스로가 중앙민주연구원 자체에서 대구의 전략이나 일상적인 정책 내용을 저가 만들어서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환기해서 네. 여기를 둘러보시면은 오늘 촬영 중인 이 장소가 대구 청년 민주당원들이 함께 출자하여 조성한 현재로서는 가칭 민주청년센터입니다. 오, 네, 대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의도로 만든 곳인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뿐만 아니라 청년, 신인 정치인, 지방의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대구시당에서는 현재 보기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한번 스스로 읽어내보았습니다. 향후 대구시당 청년 당원들과 함께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소통의 창구로 쓸 예정인데요. 저희 민주청년센터 한번 또 둘러보시고 감상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그 청년위원회 또 우리 청년 당원분들이 이러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실 때 한편으로 너무 이제 감동을 느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좀 죄송했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 대구민주당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건데, 우리 특히나 대구라는 이제 지역에서 우리 청년 또 대학생 당원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또 민주당을 통해서 뭐 본인의 정치적인 이제 이렇게 꿈도 키워 가시겠지만, 그 근저에는 대구 정치를 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저는 소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는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당이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든 또는 격려든 또 우리 대학생 청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도가 저는 이제 기본이 돼야지 이 대구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좀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대구 민주당의 뭐 전반적인 분위기다. 사실 대구 민주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또 14개 상설위원회까지 뭐 어느 한 군데가 지금 아주 모범 뭘 잘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뭐 2중 3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잠복기 내지는 정책위가 지금 대구 민주당의 현실인데, 이러한 이제 이렇게 정책위 안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들이 이러한 청년센터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또 격려드리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든 또 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당위원장이 꼭 돼야 됩니다만은 되면 전폭적인 고민을 함께 해가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위원회가 예전 지구당처럼 법적 기구로 부활하고 지역위원장도 당원 선출로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 공략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정치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구당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구도를 혁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구는 12곳이 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면 호남도 또 정반대죠. 호남은 정반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시장을 가더라도 이것 뭐 예컨대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하고 또 좋은 거를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당 폐지를 하고 진행되는 이제 정치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정치 서비스는 제로인 상태죠. 저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약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지구당이 사실 폐지됐던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해창이가 대선 때 차량 트렁크에 막스떼기로 현금을 실어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왔던 게 차떼기 정당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걸 딱 받아가지고 오세훈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못면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정치적으로 들고 나왔던 게 돈 먹는 하마 지구당을 폐지합시다라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워낙 정치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갔는데 결국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러한 이제 이렇게 얄팍한 정치적인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 서비스 또 대한민국의 정치 불균형을 풀 수 있는 이 제도가 오히려 죽어버린 이런 상황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부활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구당 부활이 과거처럼 엄청난 돈이 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또 지금 저는 가장 타이밍상 좋다 싶은 것은 제가 뭐 당대표 출마하신 이제 이렇게 분들이나 최고위원 분들을 만나서 말씀 들으면 다들 동의하시고 또 지난번 총선 때 저와 함께 출마했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당의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한 6분의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법을 갖다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이 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제 지구당 부활 문제는 대동소이한 문제니까 좀 조정해서 이제 다루면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논의를 당대표 선거 전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슈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중앙에 있는 이제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협력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위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위원회 그리고 대학생위원회까지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후보님께서는 협력의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청년위와 대학생위원회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21대 총선을 마치고 당에서 어쨌든 당의 이제 이렇게 정치혁신 과제로 제안하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협력의원제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이제 이렇게 목표도 있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이제 필요성도 있었서 아주 이제 이렇게 뭐 요란스럽게 출발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저는 뭐 단언컨대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용두사미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폐기할 상황이냐?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시행했는 게 뭐 1년 남짓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협력의원제에 대한 이제 모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이거 좀 전파가 되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제 기대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협력의원제라는 게 중앙에 뭐 중진들 뭐 3선 4선 하시는 뭐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의 원외위원장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더라. 뭐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실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회기 때문에 협력의원들이 적어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과 민원 상담도 하고 또 지역의 이제 이렇게 주민들과 스킨십도 하고 또 민주당이 중앙당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이렇게 인식도 시켜주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민원 문제겠죠. 지역의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뭐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현역 의원들은 어려울 거잖아요. 하지만 원외 지역위원회 협력을 맡으신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두 개 정도 민원은 원외 지역위원회 민원을 본인이 챙겨주는 이러한 정도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저는 협력의원 제도가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는 제도로 될 거고 또 이것이 원외 지역위원회
구체적인 힘으로 저는 작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의 경우에는 대구시당 정도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 정도에서는 말씀하셨던 협력의원제를 충분하게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모범을 만들고 성과를 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민주당 잘하네. 국회의원들이 항상 거기 가면 온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마다 현재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뭐 위원장 정도와 한두 번 정도 활동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넓혀준다 그러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되고 다만 과정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구 시정 견제입니다. 앞서 민주연구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때 미리 일부 언급해 주신 바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대구시당의 시정 견제 역할이 사실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나 겨우 국민의힘의 아젠다나 대구시장의 공약사항 등에 겨우 댓글을 다는 수준의 역할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다수 여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정 견제를 지금의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당원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대구 민주당의 위기의 핵심은 뭐 당 내부의 갈등과 뭐 분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극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구 민주당이라는 최대 정당이 대구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이 정치라는 게 흥행이고 영업인데 대구 민주당은 대구 시민들에게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 중에 또 하나다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대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조금 이제 유한 측면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던 이제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제 예산이나 이제 현안 문제를 가지고 당에 와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고 또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대구 민주당을 패싱하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이제 방식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치적을 내는 건 대부분 다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민주당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거대 당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각각에 올라오는 이 예산들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저희 지역구 협력위원이신 우원식 선배가 맡으셨어요. 저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이거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통해서 대구시당이 대구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도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1점 돌파를 해내면 충분하게 대구시정에 대한 개입력 또 대구에서의 존재감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위와 대학생위에서는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들을 지켜주시는 방안으로 지역 당규를 제안하려 합니다. 특히나 시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논의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도당의 활동 내용들을 토론하고 합의하여 명문화된 규범을 만들어 놓자는 의도입니다. 물론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후보님의 공약도 지켜지게 만들고 다음에 누가 시당 위원장이 되더라도 정치적 책임감을 질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지역 당규로서 당원분들께 약속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공약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엇을 꼭 할 거냐면 저는 임기 2년 동안 중간 평가와 업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다음 해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방식이 기본인 거고요. 또 2년 이제 임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2년에 대한 이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서를 발간할 생각이고, 또 그 발간하는 거는 제가 뭐 취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민주당의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뭐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도 있을 건데, 이 사업의 승패는 연속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당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함께 결정한 중장기 사업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으로서의 평가서와 이제 이렇게 업무 사업 보고서를 준비해서 누가 오시더라도 또 그걸 보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이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뭐 지역 당규와 유사한 이제 저는 개념을 인식을 했는데, 그러한 명칭이나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시당위원장이 꼭 되어서 우리 청년위원회 대학생활 한 번 더 또 구체적인 방법들은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또 제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새로 되시는 이제 시당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권태흥 후보님을 모시고 공약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당원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대구시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온라인 검증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구시당위원장 온라인 검증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시까지 빨리 가보셔야 돼요. 네, 지금